금액만큼만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소유자의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이 있다. 그러면 가압류의 처분금지력은 이 현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근저당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분금지력은 상당히 약화돼요. 이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만 박탈시켜서 동순으로 안부 배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체계를 봐가면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봐가면서 한 번씩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순위 물건이고 후순위 일반 채권, 후순위 물건 이러면은 이게 1등으로 배당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반 채권이 가압류하고 후순위 물건이라면 동순위 안분 배당 받는 거고. 일반 채권으로 가압류하고 후순위로 근저당 그리고 임차인 확정일자면 이 가압류는 이거랑 동순위요. 이 가압류 처분금지권이 을 근저당권하고 병 임차인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의 우선변제권을 박탈시켜요. 그래서 이 가압류와 을 근저당과의 사이에는 근저당권이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이 가압류와 병 임차인이 그렇지만 이 을 근저당권자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하면 자기보다 후순위인 병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1차로 가압류 기준으로 동순위 안분 배당하고 2차로 이 병을 흡수하는 이 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렇다. 배당순위 우선순위는 그 경매로 매각되면 그 매각되면서 경매 집행비율 영순위를 빼고 공제하고 나머지 되는 채권자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이 되는데 그 배당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다음 순서로 배당하게 된다. 1순위는 필요비 육비 민법 367조에 의해서 필요비 육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부동산의 제3 취득자 또는 임차권자 또는 점유권자 또는 유치권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이 필요비 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매각대금의 영수리 받고 이런 경우는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 못하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지 못하면 필요비 육비로 1순위로 배당받지 못해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필요비 육비는 유치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은 배당 요구해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 그럼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유치권이에요. 그 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차인이 주택가에게 2분의 1 부분에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이건 동순이다. 또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면제도 마찬가지다. 당해세는 국세 중 당해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 등이 기타적이 있다. 지방세, 당해세는 그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로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있다. 4순위는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 또 5순위는 저당권부 채권보다 이제 그 법 납부기한이 빠른 공과금. 이 공과금은 납부기한은 어떻게 따지냐? 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부과 대상은 2월 10일 납부기한이에요. 그러니까 2월 10일 날 근저당이 설정되고 2월 10일 날 공과금이 납부기한이다 그러면 같은 날일 때는 공과금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와 공과금 사이에는 그 조세가 항상 우선하지만 조세와 공과금 그리고 저당권과의 관계는 근저당권이나 아까 같이 담보가 등기 또는 전세권 그리고 확정일자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 이런 5가지 같은 거 따질 때는 법정기를 갖고 따지면 되는데 법정기라고 보다 같거나 이제 그 법정기일이 빠르다 그러면 당연히 우선한 거고 그 법정기일보다 이전에 설정된 게 분명하다 그러면 이 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6순위로 근저당 담보가 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이게 저당권부 채권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그 조세나 공과금인데 이전에 일반 임금 채권은 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적으로 배당에서는 특별우선 채권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특별우선 채권. 채권은 매각대금에서 여기 잘 안 보이시네요. 그 매각대금에서 영순위로 경매 또는 공매 비용을 빼고 공매 집행 비용을 공제하고 1순위로 배당받는 게 뭐냐?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 근데 사실은 경매나 공매 중에서 이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경매나 공매가 되면 실질적으로 1순위 배당받는 건 최우선 변제금이죠. 주택 임차인이나 근로자 임차인이나 또는 그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죠. 어쨌든 법조항이 있으니까 2순위로는 최우선 변제금. 이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 또는 임금 최우선 변제 이 세 가지가 있죠. 세 번째 3순위는 당해세가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지방세, 당해세가 있죠. 3순위는 당해세. 이렇게 특별우선 채권을 배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냐? 배당 순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이루어지냐면, 요 특별우선 채권은 제가 이제 지우고 좀 넓게 한번 제가 쓰면서 이 저당권부 채권과 조세 채권, 공과금 채권, 그리고 또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갖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고, 이걸 제가 지우고서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아무래도 칠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좀 넓게 쓰려고 합니다. 특별우선 채권을 제외하고 나서는 조세, 이 세금은 국세든 지방세든 일반 세금이죠. 조세 채권은 공과금과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항상 선순위가 되는 거. 항상. 그러나 저당권부 채권, 이 저당권부 채권은 근저당, 담보가등기,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이렇게 근저당, 담보가등기,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이런 5가지 저당권부 채권 가입 따질 때는 세금이 법정기일하고 기일이 빠르거나 같다고 하면, 이게 우선하다고 그러면 이게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저당권부 채권보다. 그러나 세금과 법정기일보다 이게 빠르다. 그럼 이게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날일 때는 이 저당권부 채권이 지는 겁니다. 공과금 채권은 조세한테는 항상 후순위가 돼. 공과금은.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항상 우선하죠. 그러나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는 이 공과금의 납부기한. 공과금은 법정기일하고 따지지 않고 납부기한하고 같거나 빠르면 공과금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근저당이나 담보가등이나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이게 우선하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우선 채권에서는 필요비 6비 1순위, 2순위는 최우선 면제인데 근로자 최우선 면제 또 임차 이제 그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 최우선 면제라는데 그 2순위 배당받는 임금 최우선 면제는 최종 3개월치 통상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 그리고 재보상금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반 임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일반 임금 같은 경우는 최우선 면제금이 아닌 일반 임금 같은 경우는 조세, 공과금 그리고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 임금은 항상 우선해. 항상 우선해. 그러나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외가 있어요. 외가.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 근로기준법 그 38조 2항에 있는 거죠. 1항. 또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12조 1항에 있는 거죠. 또 이런 내용이 어디냐? 상법 468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에도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일반 임금은 조세, 공과금,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인데 일반 채권에는 항상 우선한다. 그러나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 단수 조항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일반 임금은 뭐에 약하냐 하면 이 저당권부 채권하고 부딪히면요. 이 저당권부 채권이죠. 여기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는 항상 후순위가 돼요. 일반 임금은 저당권부 채권, 근저당, 담보가당기, 전세권, 학제일자 임차권, 등기대 임차권보다 항상 우선이요. 그런데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 빠른 세금이라든가 납부기 한이 빠른 공과금이 있다 하면 그거는 저당권부 채권보다 선순위가 되잖아요. 근데 일반 임금은 그 저당권부 채권을 뚝을 못 넘어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 근로기준법 38조 제1항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면 12조 1항 그리고 상법 사용인의 우선면제권 여기에서는 단수조항은 어떠냐? 다만 조세 공과금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고 일반 임금은 후순위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법조항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배당에서 이런 이 일반 임금 2호 조항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배당에서 매각되면서 특별우선 채권이 1순위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2순위로는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 또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3순위로는 당해세, 4순위로는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입 빠른 세금, 5순위는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입 빠른 납부기 한이 빠른 공과금, 6순위에는 저당권부 채권, 그리고 7순위에는 일반 임금, 그리고 8순위에는 5번 저당권부 채권, 6번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 그리고 8순위, 9순위인가요? 9순위는 이제 그 6순위에 그 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늦은 공과금, 10순위는 일반 채권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둘 것은 왜냐하면 배당 절차에서 저당권부 채권이 없다. 근저당, 담보가 등기, 전세권, 학제일자 임차권, 등기대 임차권 등이 없다. 그랬을 때는 배당 순위는 어떻게 하냐?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상환 채권, 2순위가 최우선 면제, 3순위가 일반 임금 채권이요. 4순위가 당해세, 5순위가 일반 세금, 6순위가 공과금, 7순위가 일반 채권 순위로 배당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나머지는 책 갖고 공부하시면 되고, 요 이해가 안 되면은 자꾸 리피트 해가지고 할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지금은 이제 비밀번호를 안 걸어놨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볼 수가 있지만 다음부터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음에는 수강 신청하신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이렇게 걸기 때문에
그 수강 신청한 사람은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분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밀번호 걸면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다음부터 볼 때는 시간을 빠뜨리지 말고